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있고 오후에 치고 올린 섹터가 있었죠. 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 이제 5G 관련주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오전에 좀 안 좋다가 오후에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있고 이제 오후에 치고 올린 섹터가 있었죠. 오전부터 강했던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리고 오후부터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 이제 5G 관련주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LG화학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이 50% 넘었거든요. 딱 여기서 매수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둠칫둠칫, 예, 둠칫둠칫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가 좀 아주 좀 심하게 강하죠. 예, 보면은 LG화학만 급등한 게 아닙니다. 네.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대형주부터 삼성 SDI도 지금 신고가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예. 완전 뭐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냥 쭉쭉쭉쭉 수직 급등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형주인지 개별주인지, 예. 알기도 힘들 정도로, 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소형주들도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계속, 예, 신고가 행진에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예, 이제 음극재 쪽에 있어서 CNT로 이제 부합받고 있는, 예, 그 한솔케미칼, 그다음 나노신소재, 예, 이런 회사들도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첨보라던가,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아까 봤죠. 예, 첨보라던가, 그다음 동아기업, 예, 동아기업도 이제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꺾일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예, 딱 봤을 때 2차 전지야 길을 비켜라, 나는 앞을 간다. 예, 그리고 도대체 이만큼 올랐는데 도대체 언제가 끝이냐. 근데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싹 한번 돌려보니까요. 지금 뭐 본 게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켈을 자회사가 니켈을 생산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수직급등, 예, 상한가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2차 전지는 정말 거의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구나. 예, 아직도 우리는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2차 전지 많이 급등했으니까 좀 팔아볼까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LG화학 이제 좀 팔아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아직은 아니다, 더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하잖아요. 예, 강한데 굳이 먼저 팔 필요가 없다. 예, 고점 신호가 나오면 그때 팔자. 예. 네, 그러면 리포트를 하나 보면서 2차 전지가 강한 이유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죠. 예. 이게 7월 9일 날, 예,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예, 7월 9일 날 나왔던 리포트니까 뭐 한 달 정도 된 리포트입니다. 2차 전지는 왜 계속 잘 나갈까라는 내용인데요. 자, 전기차의 패러다임 전환, 성장이 부여한 프리미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장성은 앞으로 이제 커지는 건 뭐 솔직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게 정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쭉 내려가면, 예, 하반기에 2차 전지 수요가 더 빠르게, 예, 성장할 것 같다. 예, 왜냐면 각국에서 글로벌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예, 2차 전지 정책들이요, 2차 전지에 상당히 유리한 정책들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 프랑스는 80억 유로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공개를 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원래 6천 유로를 줬었는데 1,000 유로로 더 올려서 7천 유로로 올렸다, 라는 부분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4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기존의 3천 유로를, 예, 지원해 줬는데 이제 6천 유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했죠. 6월 달에 96%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에서. 그리고 7월 달도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더블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 효과가 먹히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요 도표를 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핵심 요약만 해보죠. 요약만 봅시다.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아까 말했던 프랑스 보조금 7,000유로. 네. 그래서 상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후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지원금 또 5,000유로를 주겠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최대 9,000유로까지. 예. 제조사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상향을 한 거고요. 4만 유로 이하 전기차 구입할 때는 3,000유로 주던 거를 6,000유로로 2배를 준다. 예. 부가가치세도 16%에서 3%로 인하한다. 예. 그래서 또 모든 주유소에 충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를 하겠다. 영국 같은 경우에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면 6,000파운드 지원을 하겠다. 예. 이런 이제 수요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유럽 전기차가 상승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내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을 봐야 되잖아요. 자, LG화학,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LG화학부터 볼게요. LG화학은 어디가 주요 고객사냐?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1등인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의 영업이익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거의 뭐 6천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5,700억 나왔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타트일 뿐이다. 예,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아무리 급등이 나와도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 그리고 이제 GM,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르노 이런 데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포르쉐 타이탄이라고 전기차 나온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LG화학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는 폭스바겐, BMW, 아우디, 크라이슬러. 보면은 삼성 SDI도 성장성이 충분하죠. 왜냐면 유럽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 제조사들한테. 근데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엔 이런 폭스바겐이나 BMW, 아우디의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도 팔리겠지만 그래서 삼성 SDI도 좋다. 하지만 탑픽은 저는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이 삼성 SDI로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도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포드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여기서 이제 옆에 보면 연구개발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2차전지 쪽은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제가 그 5G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28GHz를 일단은 넘어서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기술력,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100% 기술이 완벽하게 다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LG화학이 니켈 85% 이상 쓰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발트 5% 이하인 NCM의 2차전지를 2022년부터 양산 계획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이제 쉽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기차 2차전지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주행거리를 좀 늘려놔야 돼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 시에 주행거리가 600km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문제 없어. 근데 테슬라 이외에 다른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1회 충전 시에 300km 정도 달리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주행거리를 테슬라만큼 500km나 600km만큼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충전 시간이잖아요. 결국엔 충전할 때 요즘에 이제 완충 장치로 하게 되면 급속 충전은 안 되니까 테슬라나 이번에 뭐 타이칸, 포르쉐에서 나온 타이칸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외에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완충, 급속이 아니라 완충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에 40km 정도 충전이 되니까 만약 400km 달리는 차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유튜브니까 만땅을 채우려면 10시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밤새도록 일단 충전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만땅이 될까 말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전 시간이 짧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 대중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명이겠죠. 2차 전지가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는 배터리가 한 1년 지나고 2년 정도 쓰면은 배터리 수명이 빨리 닳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저희 2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년째, 4년째 가면은 배터리 충전해도 한 2시간이면은 방전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버리면 돼. 그래서 다시 교체해서 쓰면 되잖아요. 사서.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은 다시 바꾸니까 사람들이.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차 전지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2년만 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일단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뭐 다들. 그리고 저온 특성이라고 해서 왜 겨울에, 예, 겨울에 이 주행거리가 원래 500km 달릴 수 있는 차인데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꽁꽁 얼어붙은 그런 계절이 오면은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거나 뭐 이런 특성들이 또 있잖아요, 2차 전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이 니켈 85는 이제 그 양극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극재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양극재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NCM이라고 해가지고 NCM이라고 해가지고 니켈이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 60%가 들어가요. 6 그리고 코발트가 20%, 망간이 20%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켈이 비중이 85% 이상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 니켈 함유량이 많아질수록 주행거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6기로 갈 수 있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300km라면요. 니켈이 85km 이상, 85% 이상으로 비중을 늘립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늘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하이니켈이란 말 들어봤죠. 하이니켈이 뭐라면 하이니켈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는 무조건 하이니켈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니켈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이니켈입니다. 하이니켈 하면 또 우리 주린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712로 가요. 다음 단계가. 그러면 주행거리가 한 4,500km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811. 그러니까 니켈 비중을 8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500km가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LG화학이 85% 이상 니켈을 함유하는 그런 양극재를 탑재한 2차 전지를 만들겠다. 완성 2차 전지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5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차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고체 2차 전지 기초 연구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지금 전고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해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있죠. 그리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이 있고 그다음 분리막이 있죠. 근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니켈의 비중을 높이는 하이니켈 방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양극재를 받쳐줄 수 있는 음극재가 돼야 되잖아. 이제 음극재는 이제 흑연을 사용하는데 이 흑연에 실리콘을 좀 더 넣는 거죠. 실리콘을 첨부한 게 요번에 이제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이 5%를 넣었어요. 원래 흑연 100%인데 5%를 실리콘을 살짝 넣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 충전 시간이 단축이 돼요. 배터리 충전할 때. 근데 이제 그러면 실리콘을 이전부터 넣지 왜 못 놨냐? 기술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기술력이 되게 어렵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왜 기사 보니까 충전하다가 타이칸 폭발했다고 불났다고 화재 사고 났던 기사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실리콘 5%만 넣는데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도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냥 막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 실리콘이 넣으면 넣을수록 일단 충전 시간, 고속 충전이 가능해진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전해질 부분이 뭐냐면 액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액체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자동차에 이 액체로 된 전해질이 들어간 2차 전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차가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생각만 해도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뭔가 불안정해 보이고 왜냐면 밑에 하부가 닫히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만드는 기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아주 먼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실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빨리빨리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회 충전 시에 주행거리 600km 이상인 차세대 2차 전지 만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니켈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젠5 2021년에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고체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 연구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전해질은 전고체 쪽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하이니켈 NCM 2차 전지 21년에 양산 계획. 이 NCM 2차 전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해질 그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는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으로 숙제가 이제 음극재 쪽에 있는 거, 그 다음 숙제가 이제 전해질 쪽에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종목들. 근데 이미 양극재 쪽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들이라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뭐 이런 저 LNF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회사들인데요. 근데 이제 음극재에 있어서 이 흑연을 쓰는데 여기에 실리콘, 예, 실리콘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 실리콘이 또 문제가 있어. 실리콘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요 이게 팽창이 돼. 시간이 되면서 팽창이 되니까 한 5배로 막 팽창이 되면 이래서 자동차에 딱 달았는데 팽창되면 이거 뭐 자동차가 무슨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퀴가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위험하고 뭐 그렇게 달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작게 만들자. 예. 작게 만들면 이제 팽창하더라도 공간을 많이 여유분을 주고 2차 전지 달아놓으면 2차 전지 많이 작게 만들었다. 그러면 팽창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을 막는 연구들이 당연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실리콘 입자를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팽창을 못하게 막는 기술. 예.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실리콘하고 탄소 복합체를 가지고 이 탄소가 되게 강도가 셉니다. 예, 강도가 세니까 이 코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 탄소 복합체. 예, 이걸 가지고 또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넣으면서 실리콘을 넣으면서 CNT 첨가제도 같이 믹스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수명이 늘어나. 이거는. 예. 배터리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CNT 첨가제를 만들어서 노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제가 여러분들 2부에서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방송국 가야 되거든요. 여의도 클래스. 예,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신청 해주세요. 문자 신청하면은 제가 또 예,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문자 신청 여기 번호 있죠? 예, 010-7444-5577 예, 여기로 문자 신청 예, 이라고 보내시면요. 예, 문자 등록해가지고 문자로 이 종목들은 또 이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한번 다 급등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을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 우리가 눌림목을 노려가지고요. 중성주 중에 진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너무 이제 명확히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좀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차세대 2차 전지 양극재 공급사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증권사들에서. 그래서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극재든 음극재든 전해질이 됐든 예. 전해액이 됐든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은 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이제 기술의 진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기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위에서 푸에서 보셨다시피 LG화학도 2022년까지 뭐 니켈 85% 이상 함유한 뭐 그런 2차 전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문제점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죠. 근데 이제 완벽한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이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 그것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 돈 되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